예, 자, 여러분 오늘 이 방송 한번 후회해요 진짜. 주위에 있는 분들 다 오시라고 그래요 빨리. 접속은 한 명이 해도 방송 한 5명이 같이 봐야지. 재밌어요. 오늘 준비된 게 재밌습니다. 다른 데 안 나갔던 것들. 자, 참고로 허성무 의원은요, 제가 민주당에서 가장 컨텐츠가 탄탄하신 분으로 일찍 자랑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121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이시고 민주당 허위 조작 정보 감시단장이신 양문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컨텐츠도 없고 논리도 안 되고 유머도 없으나 논리 탄탄한 허성무를 픽업할 줄 아는 목소리 큰 슬픈 짐승 양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커 슬픈 짐승이요. 보나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로 가서 목이 없는 슬픈 짐승이 되었다. 패널이 되었다. 시작부터 빵빵 터지는구나 이제. 자, 그리고 경남 창원 성산 여러분들 명태균 게이트 바로 그 지역 창원의 국회의원이시고 전 창원시장이셨던 허성무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선거 전에 새날에 3번 출연했는데요. 네. 우리 새날 청취자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40년 만에 창원에서 민주당 깃발을 꽂은 전 창원시장 허성무입니다. 비록 컨텐츠는 탄탄하나 유머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해야 돼요. 아, 그래요. 다시 안 해보이죠? 한수 배우겠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예, 창원에서는 민주당의 간판으로 처음 시장도 됐고 또 민주당의 간판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된 허성무입니다. 사실은 양문석 의원의 소개로 새날에 몇 번 출연했는데요. 새날의 동지들, 청취자들이 열띤 응원, 힘찬 성원에 힘입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재미는 없군. 괜히 시켰어. 아니 근데 우리 허성무 의원께서는 이 멘트에 논리와 컨텐츠가 있으니까 듣는 재미가 있어요. 부담됩니다. 진짜로 진짜. 그러니까 정치인들 중에 주어 얻는 이가와 스스로가 맞아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맞아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받았으면 칼럼이 될 정도로 논리와 문장 구사력이 탄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단 재밌게 이야기하라 해도 끝내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 허성무 의원님이 재미없게 생기셨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막 우겨야 돼. 나는 재밌는 사람이라고 막 우겨야 돼. 근데 저는 뭐 언제 불러주시나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국회의원 되고 처음 나왔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 했잖아요. 뭐 불만이 있어요, 분한테. 불만은 없고 불러줘서 고맙다. 나처럼 컨텐츠 탄탄하고 논리 탄탄한 사람을 왜 안 불러? 푸나가 불러야 꽃이 되거나 패널이 되는데. 좀 푸나가 잘못했네. 그런 차원보다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 정권 후에 이제 22대 시작되면서 사실은 법사위가 주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상임위 의원들은 그냥 저건 뭐지 하고 되게 부러움을 하고 있다가 명태균 게이트에 명태균 지금 특위가 만들어지면서 허성무 의원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지금 정청래 우리 위원장은요, 윤석열 탄핵 되고 나면 끝이에요. 법사위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니까 국방이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엄청나죠. 행안위가 또 좀 이렇게 곽강을 받았고. 기다리시면 순번이 온다는 게 내일은 또 서영교 의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이야기로 이제 몰아가는 거지. 이제 윤석열은 끝났습니다. 이제. 자, 여러분, 화면 상단에 보시면요, 저렇게 막 계좌번호를 써놔도 댓글창에 항상 달려요.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화면 상단에 있어요. 신한 100-037-192395 양문석 의원에, 그리고 허성무 의원 후원에는 농협 301-0350-2792-01 허성무 후원인데,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커피컵 한 잔 아껴서 의원님 응원해요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해요. 사람의 숫자. 몇백 명이 막 후원해주면은 으쌰으쌰 하면서 힘이 나잖아요.
제가 네, 그건 제가 확실합니다. 제가 내일 서영교 의원 나올 때 방송 인터뷰 꼬실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의원님만 보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 말 한마디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막 그 정치인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도 좀 그런 이야기 좀 해라. 의사 좀 아니 하게. 형님은 그런 말 안 해도 혼자 으쌰으쌰 하잖아. 막 국회에서 경로하고 그러잖아. 예. 어떤 평론가의 이야기에 하면은 70도에서 끓는 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참 왜 그러세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은 사슴이고 목소리가 커서 슬픈 정치는 양문석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진지하게 이야기 드리면 정치인이 고립감을 느끼면 큰일 나요. 지지자들이 나를 막 지켜보면서 응원하고 있다고 느껴야 뭔가 으쌰으쌰 되지 혼자만 고립돼 있어. 국회의원들한테도 왕따인데 당원들도 아무도 못 알아봐. 내가 국회의원인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집회를 나갔는데 국회의원인데 아무도 못 알아봐. 사진 찍자고 한마디도 안 해요. 얼마나 고립감 느끼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저는 창원에 가면 고립감을 적게 느낍니다. 아니 근데 홈그라운드. 허성무 실제로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을 가게 되면 경남 뭐 불경 경남에 저는 좌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분이세요. 그 전에 좌장 역할 하던 분이 그냥 가버렸어. 혼자 가버렸어 셀프로. 자 그리고 저 채팅창 상단에는 양문석 TV, 허성무 TV 구독해 주셨다가요 숫자가 좀 늘어난다 싶으면 빼세요. 굳이 오랫동안 유지하실 필요 없어요. 예. 자 방송 나가면 효용감이나 좀 느끼게. 근데 저는 진짜 허성무 의원 존경하는 게요 이분이 그 어려운 지역에서 막 출마하면서 떨어져도 민주당으로 20년? 20년 그렇죠. 당원하셨다면서요. 20년 좀 넘었습니다. 당원한 지는 25년이 됐고 그러면 창원시장 하시기 전까지는 뭐 하신 거예요 거기서? 출마하고 떨어지고 출마하고 떨어지고 계속 민주당의 뭐 이렇게 당직을 네. 맡으면서 뭐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도당의 무슨 역할이라든지 중앙당의 그 경남 이런 것만 했죠. 경남 부지사하고 경남 그 더불어민주당 경남 도당위원장하고 그리고 그 노회찬 내려오면 비켜주고 뭐 또 아픈 역사를 그런 거 슬퍼요. 슬픈데 보통의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변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거기 후보로 나오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근데 부산에서도 우수수 떨어질 때 와 창원에서 창원시장 했던 관록 최소한 창원 여기 성산구 네, 예. 창원 성산구에서는 허성무 이건 내 지역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선 내가 갑이야 이런 느낌을 그냥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구도도 안 좋았어요. 정의당의 노영국 아니 민주당이 출마할 때마다 여영국 여영국 나와가지고 또 이 재 뿌리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또 그 3에서 5% 또 떼먹어요. 그래서 아주 그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승리를 일구어낸 경남 창원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기필코 꽂은 우리의 허성무 뭐 이 정도 되는 거지. 그러면은 두 가지 기록 세우신 거네. 민주당으로 처음 창원시장이 되셨고 예, 예. 민주당으로 처음 창원에 국회의원 되신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권이 단일화하지 않아도 이긴 이긴. 예, 이 기록이 있죠. 이번에 그분이 정의당 후보님이 가져가신 게 7.9%. 오, 그래도 이기셨어요? 11,500표를 가져가셨어요. 와. 예, 그래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거기가 권영길 전 의원 예, 그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거기 노회찬 의원도 왔었고 야권이 분열하면은 국힘이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뭐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오면 양보하는 지역. 야, 그래서 소문에 뭐 저 허성무 의원이 빚이 한 100억 쌓였다고 하는데. 매번 양보 당하신 분. 진짜.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약간 동정론도 있고 창원시장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 그러니까 정의당 출마해도 거뜬히. 이번에는 이제 그런 조금 그 부채 의식이나 이런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찍어주셨죠. 네. 이번에는 네가 한번 당선될 차례다 이런 정서가 있었고 사실은 뭐 제가 노회찬 의원님한테 후보 단일화 양보를 했을 때는 허철수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안철수를 빗대서 허철수. 또 철수했네. 진짜. 어우, 진짜 짠하시네. 아니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피눈물 났겠어요. 네.
이길 수 있는데. 그거는 방송에서 말 못하고. 아니 그 저는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피눈물 나는 과정들, 그다음에 민주당의 정말 서운한 그 처분들 이런 그랬겠네요. 부분들을 다 속으로 삼키고 감내하고 민주당을 지켰던 경남 민주당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런 그 국회의원이 허성무입니다. 양문석처럼 경남을 토낀 것도 아니고 우리 양 의원님도 3번 출마를 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할 만큼 고생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셀프 디스하면 재밌어요. 그냥 빵 터지잖아요. 난 통영 버렸다. 하지만 허성무는 창원 안 버렸다. 뭐 이거니까요. 예. 아니 저는 갈 데가 없어서 끝까지 지킨 거예요. 아 형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왜 그래? 지금 오늘 허성무 띄우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제가 봤을 땐 다음 총선 오면은 창원이고 경남이고 어디고 허성무가 꽂아놓은 깃발 아래 저는 굉장히 많은 당선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이 망했잖아요. 어쨌든 뭐 이번 대통령 선거가 그 만약에 조기에 치러진다고 하면 경남의 그 대통령 선거를 총 또 그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 막중한 또 그러니까요. 의무와 임무가 동시에 있는 그 허성무 의원이니까 오늘 그 자꾸 부담 주시지 말고. 자 여러분들께서 허성무라는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응원으로 좀 많이 댓글 올려주시면 또 그 경남에서 엄청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허성무 아니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아는데 처음 들어오신 분들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은 허성무 기억하시고요. 자 댓글창에 아까 뭐 김부겸 전 총리 나온 줄 알았다고. 이거 재밌네. 약간 동글동글하게 닮았죠. 본인이 웃어주시니까 저 굉장히 기쁩니다. 자, 근데 의미 있는 법안 발의하신 거 한번 잠깐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예. 일제 식민지배 찬양 등 처벌 특례법. 네. 이거 진짜 필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 때 뭐 이게 일본 정권인지 한국 정권인지 모를 정도로. 요거 좀 잠깐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법안도 들고 왔는데요. 발의한 법안인데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제 식민 죄송한데요. 방송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본인의 컨텐츠만 갖고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왜 의식하신다, 너무 어색하네. 촌스럽게. 자주 불러드릴게요. 너무 이게 이 시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당황되네. 훈아가 부를 때 그대는 패널이 되느라. 빵빵 터지는구나 아주. 재미없는 건 놀리는 것도 유머니까요. 사실은 뭐 일제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강복이 됐지만 이승만 정권 미군 정치하에서 친일파들이 다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도 역시 뭐 굉장히 친일적이었고 그 이후에 역대 정권들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친일 세력들이 이제는 뭐 친일이라는 이름 정도를 넘어서 거의 뭐 토착 왜구라는 수준까지 와버렸고 그게 이제 이명박 정권 때는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조직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이론 무장까지 해서 일제 강점기를 미화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하면 곤란하다. 심지어 박근혜 때는 그들이 국정교과서마저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려고 했잖아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는 아예 그런 자들이 국가의 주요 요직마다 다 들어가서 앉게 되고 심지어는 윤석열 본인도 할아버지가 일본을 유학하고 아버지가 유학을 했는데 그 유학했던 대학들이 알고 봤더니 일본의 명치 유신의 정신을 개성 찬양시키는 그런 교육을 하는 대학이었고 그래서 본인도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뭐 그런 친일적인 국정을 운영해서 우리 국민들을 자질하게 만들었던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게 반복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법으로라도 그 시대를 찬양하거나 이렇게 하는 때 처벌하자. 그리고 그 시대에 독립운동했던 사람 그리고 전쟁에 끌려가서 피해 입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해서 네. 민족 정기에 바로 세우고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게 필요하다 해서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을 중국 국적이라고 했던 김문수도 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이 법이 통과되면 통과되면 이제 또 같은 이야기를 하면 소급은 안 되니까. 네, 소급은 안 되죠.
그러면 이게 나치 찬양법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한국판 나치 찬양.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미 나치 찬양을 처벌하는 유럽 전역에 거의 다 네. 이런 법들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한테는 이런 법이 있으면 안 된다. 무슨 이것이 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예. 그래서 반드시 22대 국회에서는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야, 근데 정말 꼭 필요한 법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의 윤석열 뭐 파면이 이게 또 급한 시간이긴 하지만 정권 바뀌면은 이 목소리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꼭 만들어야 된다. 윤석열 집권 내내 받았던 스트레스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미래의 일본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별도의 문제고 그 과거의 명확한 역사 정리 필요하고 또 그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아까 필요합니다. 이제 허성무 의원이 이론으로 무장한 뉴라이트, 어설픈 잔머리에 구멍 많은 이론, 이 어설픈 잔머리에 구멍 많은 이론을 이제 배격하고 재정돈하는 법안이네. 그렇죠. 야, 예, 예. 아, 진짜 이거 꼭 통과시켜야 돼요. 아니,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일장기 들고 성적이 들고 이스라엘기 들고 하는 사람들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말 부끄럽지 아,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음. 자, 알겠습니다. 허성무 의원님의 일제 식민 지배 찬양 등 처벌 특례법 꼭 통과되기를 우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허성무 의원은 창원의 국회의원이시고 창원시장도 보내서 그 창원 의창이요. 네네. 원래 구도심이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농촌 지역이 읍면이 3개 포함되어 있는 네. 그런 지역이죠. 그게 창원이라는 이름이요. 제가 알고 있기에 의창구의 창, 예,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해운구의 원. 그래서 창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원래 조선 태종 때 의창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해원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창자와 원자를 따서 창원이 된 거죠. 그 성산 쪽은 약간 그저 공단 쪽인 예, 그런 거죠. 노동자들 많은데. 창원 국가산단이 밀집되고 도청 앞으로 해서 시청이 중심 상업지와 네. 주거지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에 있어서 의창에 김영선을 꽂았던 그것부터 시작되고 그렇죠. 나중에 창원 국가산단까지 연결되는 게이트. 네, 예. 이것이 명태균 게이트다. 예. 그럼 저 명태균도 창원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살기는 제 지역구에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노블 화학이라는 아주 좋은 아파트. 오늘도 보니까 지금 그 명태균 관련한 저 민주당 TF에서 막 길게 회의도 하시고 네네. 어쩔 때는 창원도 갔다가 엄청 노력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는 뭐 명태균 씨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원래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알지도 못하던 사이인데 어쨌든 그 최근에 이제 이 명태균 씨가 이제 화가 많이 났죠. 네. 그래서 뭐 민주당에 자기가 뭐 공익 제보자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또 공익 제보자 아니어도 좋다. 뭐 내가 병원에서 수술만 받게 해주면은 열 정도 치료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불러주면 나가서 정언도 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 이런 사람들이 명태균과 만난 적이 잘 없다라든지 만난 횟수를 거의 줄여서 이야기한다든지 뭐 거짓말 경연대회를 하듯이 거짓말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뭐 여러 가지 증거들을 좀 오늘 알겠습니다. 제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러분들 본방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은 언론에 다 알려진 거는 사회배우는 명태균, 연설하는 홍준표 사진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 사진은 이제 이미 다른 방송에서 보여드렸고요. 이게 근데 이렇게 명태균과 네, 그 사진. 홍준표가 만난 게 이 행사만이 아니다. 아니죠.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 사회 보는 명태균, 연설하는 홍준표 이 컨셉은 내 페이스북의 제목 같은데. 그래요? 저게 2014년 사진이거든요. 2014년에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라는 아주 우리 지역에서는 짱짱한 그런 중소기업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단체의 사무총장이 명태균 씨예요. 그러니까 저 행사에 도단위 행사니까 도지사를 초청한 거죠. 그런데 뭐 도지사가 언제나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양가가 있는 모임, 뭔가 자기가 갔을 때 의미가 있을 때만 오는 거거든 직접. 그러니까 이제 이 단체와 홍준표 지사 사이가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고 거기에서 이분을 초청하고 하는 실무 총책을
명태균 씨가 맡은 거죠. 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홍준표 전 경남지사 지금 현 대구시장이 그때부터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저 사진이 나오기 한 달 전에 한 달 열 전에 또 다른 모임이 있었어요. 예. 그때도 홍준표 지사가 이렇게 와서 떡 케이크를 자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이분이 이제 그 모임의 회장님이시고요. 예. 거기에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이 떡 케이크를 자를 때 또 사회를 명태균 씨가 보고 이 야. 모임을 주도한 거죠. 일단 두 번이에요, 두 번. 예, 아. 이게 2014년 초에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벌써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보면은 2014년 12월 연말 모임입니다. 똑같은 단체에서 주최한 연말 모임인데 이때는 명태균 씨 부인이 참석을 해요. 명태균 씨도 당연히 참석을 했고 지금 저 화면은요, 예. 명태균 부인의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에 아. 직접 부인이 올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이때 자기 앞자리에 바로 홍준표 지사가 와 있었다는 거죠. 네. 그 이제 사무총장이 자기 부인까지 이 모임에 초대를 해서 같이 앉은 자리에 그 한 테이블에 홍 지사가 같이 있은 거죠. 그러면 이 사진만 해도 벌써 2014년에만 세 번을 만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나오지 않는 다른 또 그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6년에 가면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이게 나옵니다. 2016년 1월 2월호에 잡지입니다, 잡지. 생활과 건강이라는 잡지인데요. 홍준표 지사가 표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여기 발행한 회사는 MBC 경남. MBC 경남이죠. MBC 경남의 자매지죠. 자매 잡지인데 근데 이 표지 모델을 연초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예쁘게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중간에서 협의하고 관리하고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가? 명태균이라는 거죠. 매니저. 예, 매니저를 한 거죠. 겁나게 그걸- 가까운 사이네. 예, 이걸 누가 밝히느냐? 이것은 역시 명태균 씨의 부인이 부인, 예. 직접 이 사진도 제공하고 다 밝힌 거죠. 그럼 2014년에만 여기 점거만 해도 세 번, 2016년에 또 점거가 한번 바로 나오죠. 네. 예, 그럴 정도로 가깝고 밀접했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홍준표 현대구시장 전 경남지사는 입벌구다. 네. 아니 뭐 또 이 변호인들이 하루에 많게는 5번도 통화했다. 네, 예. 이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후 늦게 우리 보좌관을 통해서 받은 이게 이제 문자 메시지인데, 이거 이제 2020년에 홍준표 씨가 네. 그 자기 고향인 창녕, 어련, 함안, 밀양 선거구에 출마를 하려 했어요. 도지사 네. 그 대선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이렇게 헤매다가 국회의원으로 그때 그 나갈라 했나요? 그렇게 네. 했는데 그때 이제 당에서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 거면 양산으로 또 옮겨갔어요. 그 양산에도 공천을 안 주니까 대구로 가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그럼 이 세 번을 옮겨갔어요. 네. 그 갈 때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해서 선거사무실 찾아가서 여론조사 보여주고 설명하고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걸 이제 말을 정확하게 못한 이유도까지 설명을 했던데 그렇게 그때 찾아가서 다 했는데 찾아간 날짜와 시간을 자기들이 지금 특정을 못 하겠다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찾아가서 여론조사 들고 이야기한 건 사실이다. 그러면 2000년 그때만 해도 벌써 세 번을 본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또 뭐 홍준표 씨 복당하기 위해서 뭐 만났다는 거 이준석한테 아니에요. 예. 부탁해서 이준석한테 부탁하고 그다음에 저 누구죠? 그 영감님 죄송합니다. 김종인 어르신과 이렇게 또 만난 적이 있고 질문만 하면 다 우리 답해 드려요. 예. 그렇게 수없이 만났다는 증거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데 네. 만난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상한 짓을 내가 네. 했겠느냐 이런 말은 완전 거짓말이죠. 지금 그제 이제 홍준표가 쓴 글입니다. 도대체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한 일도 없는 이 그제고요. 그 전날에는 딱 한 번 통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딱 한 번 통화한 걸 잡아 떼버려. 그제 이제 이런 게 이제 홍준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는 그 말 그대로 지가 거짓말 해가지고 그 명태균의 그러네요. 수렁에 계속해서 빠지는데 우리가 옛날에 타잔 있는 거 보면 타잔이 늪에 빠지면 움직이면 더 늪에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입만 벌리면 벌릴수록
명태균의 수령에 더 깊게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다. 네, 저는 그렇게 예. 보고요. 그러니까 왜 잡아떼는지를 알 것 같아요. 오늘 그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는데 명태균, 홍준표 대구시장 경선 때도 여론조사 조작 재료 확보 이게 헤드라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예 잡아떼다가 사기꾼이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게 명태균을 좀 분노하게 만들어서 지금 각종 재료들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이제 명태균 씨도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증거들 하나씩 내놓는 거죠. 어쩌면 더 결정적인 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명태균 씨 부인이 쓴 페이스북인데 네. 여기가 어딘가면은 오세훈 시장의 후원자 제주 별장에 지금 부인과 아이와 명태균 씨가 가서 그 별장에서 그 후원자와 놀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씨도 지금 입만 벌리면 그 후원자가 김한정. 오세훈의 여론조사 대가를 3,300도 냈다. 그 명태균에게 줬던 그 사람이죠. 그렇죠. 네, 예. 김한정. 예.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그 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이 세 명, 네. 예. 대표적인 3대 입벌구가 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시사인 단독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홍준표가 등장하는 건 아닌데 명태균과 김건희 육성 통화를 한번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사모님. 제가 있는데 거기 있는데 할 수 있어. 유정이한테 조용.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희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운동하고, 저기, 윤원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쵸?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석열 아빠가 했는 것 이게 같더라고요. 김영선 공천 이야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예, 아주, 건강이 좀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요. 예, 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유, 어떡하노. 근데 괜찮아요. 일단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예, 선생님. 내일 같이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예. 대통령이란 자는 뭐 예를 들어서 그게 계속 거짓말 해가지고요 사건을 더 키우고 솔직히 돈 받았다고 하면 훨씬 더 작은 매를 맞을 텐데 홍준표 같은 사람들은 만난 적 없다 사기꾼의 말을 듣고 어쩌고 그 너무 심하게 한 거잖아요. 아니 저는 그 홍준표 씨가 창원에 와서 경남지사를 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와 봤지만 항상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데 윤석열 씨와 홍준표 씨를 제가 비교를 해보면은 두 사람은 샴 쌍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샴 쌍둥이. 예. 그럴 정도로 닮았어요. 그 같은 검찰 출신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만 옳고 남들은 뭐든지 하고 부인하고 거짓하고 이런 그 스타일을 봤을 때 뭐 홍준표 씨는 윤석열과 거의 쌍둥이 수준의 그 평가하기 전에 홍준표 그제 그 페이스북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명태균과 한 번이라도 만난 일이 있었어야 여론조작 협작을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명태균과 전화 통화라도 했었어야 같이 범죄를 저지르든지 말든지 했을 것 아니냐. 도대체 만난 일도 없고 전화 통화한 일도 없는 가짜 인생 명태균 여론조작 사기 사건에 왜 내 이름이 거론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심적으로 엄청 몰렸네요. 그 제주도 별장인가 김한정 별장에서 네.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최측근 아들 친구 이렇게 다 만난 사진까지 공개가 나왔죠. 됐는데 근데 이 페이스북에요. 얼마나 홍준표가 그 노예하고 얍삽한지 중간에 어떤 글이 탁 나오느냐면요. 나는 지난 대선 경선 때 명태균이 조작한 여론조사의 피해자일 뿐이다. 이게 대선 이전에 지금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선 이후의 문제를 쓱 끌어들이면서 나는 명태균한테 당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명태균을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고 지금 이렇게 쫙 잡아떼면서 바로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명태균 쪽에서 이제 꼭지가 돌 이야기 가짜 인생 명태균 여론 조작 사기 사건 이렇게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을 해요. 야 이제 그 이제 검찰 출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 대표적인 프레임 전환 예.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은 더 골 때려요. 갑자기 오늘 언론에서 홍준표가 이제 어제 나 이제 명태균과 관련해서 말 안 해. 이렇게 그 말 안 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 사진에 대해서 이제 그 사회 보는 명태균 연설하는 홍준표 이후에 저기에 대해서 도대체 홍준표는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했는데 일성이 나 이제 더 이상 명태균과 관련해서 말 안 해. 두 번째가 더 골 때려요. 갑자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할 거야. 그런데 다른 시도지사들이 현직을 차고 경선에 뛰어든 것과는 달리 나는 대구시장 사퇴하고 국힘당 대선에 뛰어들 거야 라고 하면서 약간의 비장미를 보이면서 배수진을 치는 듯 하는 이러한 이 내용으로 언론을 유혹해요. 두 번째가 더 골 때려요.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현안을 해결할 거야가 아니야. 대구. 대통령이 되면 TK의 모든 현안을 해결할 거야. 야. 그러면서 지역 감정을 또 살터치하면서 많은 우리의 논평을 유도를 해. 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프레임 전환을 이제 명태균의 수령에서 홍준표의 대선 출마에 대한 프레임으로 싹 전환하면서 두 가지를 갖다 붙인 거죠. 지역 감정 설정 땡겨왔죠. 그다음에 차별화. 이전에 그 대선 후보들 시도지사들 후보들과 다르게 예전에 김두관처럼 경남도지사 던져놓고 대선 들어가겠다. 뭐 이런 비장미도 좀 보여줬는데. 아니 본인도 경남지사 할 때 중도 사퇴해갖고 그때 대선에 나갔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 자녀 임기가 1년 이상이 남으면은 보궐선거를 하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 보궐선거를 없애려고 딱 자정 12시 넘기고 5초 후에 네. 전자로 그 사퇴서를 승관해 버립니다. 맞아, 그래서 그랬었어요. 보궐선거도 없어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도 비열하고 비겁하고 저열한 행동을 했는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하고 똑같죠. 그때 어떤 언론인이 그 윤석열의 이번에 그 내란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변명하는 걸 보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저열하다 했는데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홍준표 똑같아요. 비겁하고 비열하고 저열한 거예요. 한 개 더 붙여줍시다. 예. 비루하다. 비루하기도 그러네요. 하죠. 그렇죠. 내 기억에 홍준표는요 동대문의 지역구였어요. 그때 민병두 의원한테인가 져가지고 네. 이제 미아 신세가 되는데 갑자기 경남지사 출마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 경남지사 하던 사람이 대구시장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으로 간다든가, 아니 처음부터 대구시장을 노렸다든가.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으로 좀 어떤 비루한 상황만 되면은 여기 찾아가서 지역 감정 선동해가지고, 근데 결국 오늘 나온 단독처럼 명태균이 여론 조작 재료를.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게요. 명태균이 그렇게 창원에서 날릴 때 허성무 창원시장 뭘로 넣으셨어요? 저는 명태균이라는 그 개인을 몰랐고요. 그가 운영하던 뭐 새날 리서치라든지 그다음에 좋은 날 리서치인가요? 네, 새날이라니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뭐 이름 이상해가지고 좋은 날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그 전에 시사경남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지금 이제 자기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미래한국연구소라든지 이런 존재들은 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뭔가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불리한 여론조사가 꼭 나요. 거기는 항상 유선이 20, 30% 섞여. 이런 이상한 여론조사들이 항상 있었어요. 이제 근데 그런 여론조사들의 실체를 우리가 잘 몰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 실체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그것이 실체였구나. 엄청난 범죄네요.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문제죠. 왜 그러냐면 대구시장도 이제 뭐 이 어떤 이 출마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여론조사가 큰 프레임을 짜거든요. 자, 이번 탄핵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당해봤었잖아요. 국힘당의 여론조사가 다
지지율이 20%로 전후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40몇 프로짜리 그 여론조사 결과가 뚝 나와.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여론조사가 갖다 붙기 시작하면서 국힘당이 민주당을 능가하는 45%, 46% 이런 그 여론조사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게 바로 누가 선제타를 때리면서 그 리딩을 하면 거기에 여론조사가 끌려갈 수 있는, 우리 말해도 되는구나. 침묵에 나선 이론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지금 탄핵 반대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탄핵 반대를 하는 사람이 40%가 넘어 50%가 가까워져 라고 하는 한 놈이 딱 그 치고 나오면 저거 말해도 되는 거네 라고 하면서 그 본물 터지듯이 그런 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한 여론조사들이 표집이든 문항의 장난질이든 하면서 만들어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론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여론을 창조해내기 시작하는 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명태균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명태균처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선을 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법 테두리 속에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으면 명태균은 그걸 끊임없이 뛰어넘고 그리고 뛰어넘을 수밖에 없었던 건 수요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전현직 140명? 네, 예. 선수죠. 기술자고. 진정한 선수고 진정한 기술자 있어요. 오세훈도 이제 거기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이렇게 막 소문 입소문이 나가지고 야, 이 사람한테만 가면은 이긴다. 경선 통과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 이제 이준석 같은 경우도 그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과 당 대표 선거에서 그랬죠. 나경원이 절대적으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여론조사 하나가 이준석이 앞서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피해 날이고 그 뒤에는 명태균 씨가 있다. 그런 게 이미 보도를 통해서 여러 차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술을 딱 발휘하면은 그 기술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 여조 라이팅이라고 여론조사가 앞서가면 이쪽이 대세인가 보다 하고 상당수가 쏠려요.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노렸던 거잖아요. 와. 제가 계속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박근혜 이명박의 그 여론조사입니다. 박근혜 이명박이 그 격렬하게 경선을 했던 그해 여름에 한 번도 이명박이 박근혜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딱 장난치면서 박근혜를 이명박이 5%포인트 딱 이겨요. 그리고 나서 작전대로 다다다다다 한 4-6개가 2주 동안에 4-6개의 여론조사가 딱 나오면서 확실하게 굳히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명박이. 그렇게 해서 결국 박근혜가 여론 조작 장난에 당내 경선에서 이명박한테 져요. 이러한 것들이 이번 탄핵에서도 우리가 확인했고 그리고 항상 이변인데 했던 게 이준석, 홍준표 등등이 이변이었잖아요. 이 이변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의 신호탄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이터가 딱 뜨고 그 데이터를 많은 언론들이 아무런 비판 없이 갖다 붙이기를 하는 그 순간에 판이 그 밑에서 돌고 있구나.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그 시대가 된 거죠. 그 명태균 게이트는 사실은 보수 괴멸 게이트다 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이 얽혀 있고 더군다나 최근에 나온 보도 중에 김상민 전 검사 이 사람 그러니까 22대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22대까지도 개입을 했어요. 21대로 끝난 게 아니라 김상민 검사 김영선 의원한테 한 얘기입니다. 김상민 검사 공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 장관도 주겠다. 뭐 이 이야기잖아요. 그 이제 장관도 주겠다 했고 이미 박한수 지사한테 도와주라고 말했다. 그러니 그렇게 해라. 이 이야기를 김건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관도 주겠다. 정부의 투자기관에 뭐 장자리도 주겠다. 내지는 박한수 지사한테 도와주라 했다. 현직 지사한테 선거를 도와주라. 이게 관건 선거잖아요. 이게 무시무시한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장자리를 미리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는 대가성이잖아요. 이미. 이게 선거법 위반도 어마어마한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게 이제 명태균 게이트 제대로 지금 하면은 지금 뭐 내란 사태나 뭐 이런 것과 관계없이 이 죄만 해도 이거 지금 뭐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들을 마음대로 했던 사람. 네. 그럼 명태균 특검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언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네, 오늘 그 우리 법사위원회 소위에 통과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회의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통과될 텐데 통과돼도 또 저쪽에서 거부권 행사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건 초반에 검찰이 덮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수사 보고서를 윤석열 김건희한테 줬다는 의혹. 이거 보더니 안 되겠네. 계엄 가야 되겠네. 그랬다는 추정. 네, 다 그렇게 지금 뭐 보편적으로 그것 때문에 막판에 급작스럽게 계엄을 했을 것이다. 원래는 계엄이 그거보다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조금 더 늦게 됐을 텐데 날짜를 좀 디데이를 땡긴 게 그게 뭐 핵심적인 이유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 사건도 우리가 이제 프레임 짜기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우리가 그 12.3 계엄 딱 터졌을 때 명태균 때문에 김건희가 급했네. 그러면서 그 주말도 아니고 화요일 날에 계엄을 때렸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며칠 지나면서 갑자기 부정선거와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그다음에 탄핵 이 세 가지를 딱 프레임을 짜고 윤석열이 치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프레임이 야 명태균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그 꽁지에 불 붙어 가지고 영구집권으로 바로 군사 독재 정권으로 전환하려고 영구집권을 노린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한 3일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부정선거와 탄핵 그 남발과 그다음에 예산 삭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프레임을 딱 엎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팽팽해지기 시작하더니 외려 걔들이 계몽령이 돼버리더라고. 계엄령이.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인 프레임 싸움인데 지금 여전히 홍준표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프레임 싸움, 프레임 장난을 거는 거고, 그다음 저는 명태균에 대해서도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이 통영에 있을 때 만났어야 돼. 뭐 나도 명태균한테 당한 피해자니까.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참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집권 여당을 쥐고 흔들었다. 그럼요. 다 불법으로 그냥 합법이었다면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선거라는 게 뭐 저도 7번을 출마해서 7번 선거를 해봤지만은 이게 캠프가 엄청 탄탄한 것 같지만 예를 들면 영남권에서의 국힘의 예선전은 치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누가 어떻게 약간 기술을 부리고 사람을 좀 모아서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유혹을 받는 거죠. 거기에 최고의 전문가로서 명태균이 이름을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오는가 하면은 김영선 손잡고 서울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전국구가 된 거예요. 전국구가 되다 보니까 대선에 개입하게 된 거예요. 대선판이라는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대선판에 그렇게 기술자로 들어오면은 이게 덮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동네에서는 좀 장난을 쳐도 이게 워낙 압도적으로 자기들의 지지세가 구축되어 있고 모든 관가나 뭐 주변이 자기들이 새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뭐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노는 물이 달라. 우리 영남의 민주당 사람들은 소수가 돼서 우리끼리 주로 놀고 있고 자기들은 다수가 돼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으니까 서로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자기들 내부에서는 누가 선수가 무슨 짓을 하는지 훤히 다 알고 있는 거지. 근데 그게 이번에 지난 대선과 총선 속에서 이제 백일화에 완전히 다 드러난 거죠. 저번에 조은이가 했다는 말 있죠. 보수의 황태자. 그렇죠. 보수의 황태자. 보수의 황태, 영남의 황태자, 보수의 황태자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황태자라는 것은 결국 마음대로 인사권을 주물렀다는 거 아니에요. 공천권을 주물렀고 누굴 통해서 했느냐. 김건희, 윤석열 통해서 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조은인 가시는 분이 뭐 서울시 시의원 공천권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 공당의 공천권이라는 것이 참 이렇게 공천권 얼마인데 엄정하게 집행돼야 되는 게 이렇게 거래로 다 정리된. 저는 이제 이거 이제 결말 지을게요. 윤석열 탄핵 이야기 조금 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은 명태균한테 여론조사 부탁한 적 없다고 해놓고 막상 까인 거 보니까 거기 여론조사를 주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답변까지 같이 하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계엄도 그렇고 명태균 게이트도 그렇고 코어는 핵심은 김건희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명태균 게이트가
내란으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 수사도 시작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민주당이 지금 명태균 특검법 이게 이제 만약에 통과를 시키면 최상목 이것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데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이 명태균 특검법을 하겠다니까 지금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랍니까? 원내대표 맡고 있는 권성동이 국힘당 말살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을. 자기들이 인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한 거죠. 본인 스스로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명태균 특검법이 이게 통과돼서 제대로 조사가 되면은 국힘당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네. 한마디로 그런 이야기예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미리 못 보신 분들은 앞부분 가셔가지고 재밌는 것들 많이 나와요. 허성무원 재밌는 분이시네요, 보니까. 방송 집중력이 생겨가지고. 아, 부담이 많이 돼.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충분히 재밌었어요. 진짜로 이 몰입력이 최고시네요. 역시 경남의 좌장. 사실은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비하면 고생하는 것도 있고 깊이도 있고 철학도 있고. 저는 허성무 같은 분들이 그쪽에 제2의 허성무, 제3의 허성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저는 뭐 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뭐 시장을 하든 국회의원 하든 어떻게 하든 열심히 하고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 주민들로부터. 그래야 방금 푸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경남이나 영남에 제2, 제3의 정치인들이 할 때 전에 뭐 민주당 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 하더라. 괜찮더라. 이런 평판이 있어야만 우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딱 이야기합니다.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영남권에서 우리 국힘당이라고 얘기해요. 민주당을 보고는 뭐 호남당이라든지 너그민주당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영남에서도 우리 민주당을 우리 민주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옆모습 자세히 보니까요. 7번 출마할 때 느꼈을 그 고뇌가 세월에 딱 그대로 들어있어 마음이 좀 짠합니다. 자, 여러분 허성무 후원 농협 301-0350-2792-01 허성무 후원 좀 부탁드리고요. 양문석을 오늘 안 하셔도 돼요. 양문석 많이 해주세요. 저보다 훨씬 잘 싸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탄핵 심판 우리 방송하는 시점 내일 마지막 최후 변론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제 지금 사실은 뭐 극우 쪽에 그냥 어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면 어떤 언론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이건 탄핵 전원일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자 이게 중요한 건 언제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빨리 나올 거다. 어떤 분들은 길게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건데 일단 그 두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신빙성이 낮은 제가 먼저 할게요. 제가 봤을 때 허성무 이야기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뭐 내일 이제 최종 변론이 되고 이렇게 끝이 어쨌든 뭐 실무적인 끝이 나면은 어쨌든 뭐 헌법재판소 내 재판관들이 다 모여서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의견들이 나오면 그 의견들을 뭐 글로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결문도 서로 적고 입장문도 적을 거니까 그걸 또 조정도 하고 아마 그런데 뭐 열에서 2주가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앞에 전례들 봤을 때도 한 2주 정도를 보면은 3월 11일, 10일, 12일 뭐 요 상간에까지는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좀 약간 빠르게 봅니다. 3월 6일, 7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 하고 그다음에 박근혜 때 하고를 다 비교를 해보면 너무 많은 국민들이 반헌법적 내란 폭동을 봤다. 특별하게 법리 논쟁을 통해서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그 이유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밖에 빠르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6일이나 7일, 3월 첫 번째 주 목금 정도로 봅니다. 제가 윤석열 탄핵 심판 들어갔을 때 아니죠. 그보다 훨씬 전에 내란도 훨씬 전에 박근혜가 끝난 날이 탄핵된 날이 3월 10일이에요. 뭐 마치 무슨 평행 이론처럼 저는 이제 3월 10일 날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야기 그것도 풍성해지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끼리 의견이 일치하면 길게 늘어질 이유가 없다. 전원 일치라고 하면 갑시다 할 수 있는데 어차피 결론을 내려면 누구는 반대 찬성 안 하고 전원 일치로 형식을 내려면
안 맞으면 길게 가는 거고 잘 맞으면 일주일 안에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단순한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양문석 의원의 사람들이 많이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빨리 나와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 지역구에 가서 우리 주민들 만나면은 제발 좀 빨리 끝내달라. 뭐 제가 헌법재판관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간절함을 많이 말씀합니다. 이거 이게 이 경제적으로 오는 타격이 굉장히 크죠. 예. 너무 큰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이제 구례를 갔다가 오고 하계장터를 갔다 왔어요. 하계장터에 찻집을 하는 형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월 3일 이후에 하계장터에 손님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찻집이 10분의 1의 매출로 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형님은 녹차를 이제 만들고 차를 만드는 형님인데 기호식품이 다 끊어져 버린 제일 먼저 예. 소비를 줄이지. 예. 그래서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야. 어느 놈이 되든 말든 이 사태부터 빨리 마무리해라. 그리고 이거는 이 날라갈 파면밖에 없다. 야, 니 같으면 비상계엄을 머리에 이고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또 2년 반을 살래? 그거잖아. 윤석열이 돌아오면 헌법재판관들도 시한폭탄을 머리에 이고 윤석열 임기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래요. 그런 말씀을 하시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는 뭐 이제 내란 때문에 가중된 거 틀림없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데 그 전에 축적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지방의 경제라는 것은 물론 뭐 공장이 잘 돌아가고 수출하고 이런 경제적인 면도 하나 있지만 지방에는 가면 뭐 광역 도청이든 시청이 있고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교육청이 있고 시교육청이 있고 이런데 이런 자치단체가 경제를 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예산을 통해서.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방에 주는 특별 교부세, 보통 교부세 중심이죠. 교부세, 그다음에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이런 것들을 계속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만 해도 매년 수천억을 줄여버리고 창원시만 해도 1,300억씩 줄어들고 이렇게 되니까 지역 경제 전체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내란이 터지니까 완전히 이게는 뭐 얼어있는데 그 위에 드라이아이스 한번 더 부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지금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6시간 전에 투표 하나 올려봤습니다. 실제로 집단지성이 굉장히 발휘가 돼요. 대부분 맞더라고요. 탄핵심판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했더니 3월 첫째 주 4일부터 7일 사이에 39%, 3월 둘째 주 10일부터 14일 58%. 그러니까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더라. 이분들은요 차갑고 냉철해가지고 빨리 나오길 바래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니 집단지성이란 10,000명을 광장에 모아놓고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소 한 마리의 무게를 맞춰라 하면은 10,000명의 의견을 딱 합치면 손무게가 정확히 나온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58%의 3월 둘째 주 10일부터 14일 사이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근데 투표 참가한 사람이 총 몇 명이에요? 일단은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한 16,000명이 정도 되는데 소 몸무게를 맞추는 숫자보다 더 많네. 그러니까요. 보통 한 10만 명 정도 하거든요. 그럼 대부분 그게 맞아요. 신기할 정도로. 자,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 아니겠어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 반대라고 외치지만 사실 국민의힘도 알 거예요. 헌재가 내란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버리면 윤석열 돌아오는 순간 다시 내란이다. 이게 무한루프 같은 거 돼버려서 파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극우 눈치 보느라고 탄핵 반대한다고 하고 있지만 밤에는 대선 준비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줄서기 하느라고 정신없다고. 아니 그래서 어느 언론에서 그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잖아요. 국회의원들의 낯 뜨거운 이중생활인가? 나 뜨거운 이중생활. 아 무슨 썬데이 서울 제목도 그래요. 아니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보니까 낮에는 뭐 탄핵 반대하러 다니고 밤 되면은 대선 줄서러 다니기 바쁘다고. 그러니까 그 제목이 상징하는 게 국힘의 지금 사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죠. 더군다나 거기에 제일 튀어나온 1위 주자는 김문수고 나머지는 명태균이 얽혀있는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보수 소위 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이 상당수는 대선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한동훈이 만약에 또 났으면은 배신자라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국힘의 지지자들이 그게 몰리기도 좀 어렵죠.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이명박 때 정동영의 이 투표 때 500만 표. 그 투표율이 엄청나게 낮았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예. 이번에도 투표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는데 저는 팽팽하게 진행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근소하게 이길 것 같네. 그렇게 계속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절대 방심하면 안 되고요. 그럼요. 제가 보기에 가장 긴장하게 해야지. 뭐 최대 100만 표 안쪽에서 이 우리가 겨우 간신히 이길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대표가 이 주말에 했던 거 있잖아요. 내부 비난은 좀 자제해달라 했잖아요. 네. 그 두 분 생각 어떠십니까? 나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이낙연까지 품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이낙연까지 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또 저는 그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낙연은 만나지도 않는데 무슨?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이낙연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아. 나는 박용진이든 김경수든 김부겸이든 김동연이든 좋아. 그런데 이낙연은 안 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이낙연까지 그 이재명 대표가 품으면 난 이재명 대표 비판하려고. 다만 2002년 대선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우리 영남권 같은 13 지역의 우리 자치단체장들은 그 대선에서 지면은 꽃 이어서 있을 우리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전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너무 명약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선에 정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모여서 열심히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럼 너무나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런데 대선 경선에 불복하고 완전 판을 깨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좌절했거든요. 정말 좌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현역 시장이니까 선거 개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바람들을 간절히 가지고 뭐 그런 걸 표시할 수밖에 없죠. 그런 논리를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불행하기도 우리가 내부 분열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뭐 영남권에 그 4년 전에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울경의 시도지사 다 됐고 또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도위원들도 많이 배출했고 그런데 뭐 4년 만에 완전히 절멸되다시피 다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사실은 이낙연 전 총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는데 뭐 그런 분들이 모욕감 뭐를 느끼고 나갔다 이러는데 남아있는 우리가 모욕감을 느꼈지 왜 그분들이 모욕감을 느꼈나요? 난 그거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보고 지금도 모욕감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그 느꼈던 참담함과 모욕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 당에서 나같이 당으로부터 버림을 2번이나 받았던 사람도 탈당하지 않고 버텨서 싸워가고 있는데 누릴 거 다 누린 자들이 당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패배의 길 구름텅이로 몰아넣은 그분들이 반성한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180석 갖고 민주당이 뭐 했냐는 소리는요. 이낙연 당대표한테 해야 될 욕 중에 하나예요. 총리 끝나고 이해찬 대표가 180석 만들어. 왜 이 질문을 해가지고 그 정상적인 토론을 하던 우리 둘을 갖다가 또 그렇게 열받게 만들어? 그게 아니라 내부 비난을 자제해달라 했잖아요. 예. 이낙연 밖에 있잖아요. 하셔도 돼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 민주당 당원들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낙연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우리가 버럭하는 거잖아요. 이낙연 이야기가 지금 그 윤석열이든 이재명이든 안 된다. 좀 너희 둘이 같이 나가라. 그 다음에 이번 12.3 내란 폭동도 민주당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있다고 소리를 지금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품으라. 이 사람까지 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님 따위의 호칭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제보고 하는 거 봐요. 방금 제가 총리 예. 자,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여론조사의 분석을 할 때 꼭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론이 변한 게 아니라 진영의 사기가 박힌 거다. 그러니까 왜 문재인 정부 딱 들어서고 나니까 부울경에서도 모든 시도지사를 다 민주당이 할 정도는 그쪽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한 거거든요.
이 상태로 쭉 가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국민의힘 진영이 대표로 해서 밀만한 후보가 없어요. 정반대로 민주진영에서는 그냥 이재명으로 사실상 결정 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양자를 하든 뭐 다자를 하든 압도적으로 나오면 나중에 투표가 굉장히 싱겁게 끝날 가능성. 왜? 저들이 투표를 안 나오는 여론조사 응답 안 하는 것처럼 딱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 일반적인 예측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투표하러 나와야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좀 소극적으로 바뀐 분들이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특히 불경에서는 다 좀 으쌰으쌰하고 투표하러 나오고 선거운동 할 수 그럼요. 있도록 이제 그런 세심한 배려와 준비는 우리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건 뭐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할 생각입니다. 포나께서 방금 이야기를 했던 이제 사기의 그 부분인데 이게 얼마만큼 이제 사기 진작의 영역이 크냐. 사기가 아니고요, 형님. 사기. 사기 진작. 아, 그래. 사기래. 발음 진짜 오죠. 아, 나 이씨. 아니 네, 계속 하여튼. 꼬투리 잡는 거 형님이거든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근데 제가 그 경남도에서 출마해가지고 그 시장들을 쭉 가면 그 이 창원 쪽에 그 재래시장을 가면요 꼭 나와서 저한테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 뭐 머리 숙이고 하는데 그 사람 다 민주당 당원이야.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짓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뺏기냐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화가 이만큼 나 있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번에는 투표 안 한다. 그렇게 아주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창원 시장들의 그 재래시장들이나 그 전통시장들을 돌면 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역대 투표율이 민주당 그 지지자들 투표율이 그 최악을 기록하겠구나. 그리고 나서 그 칼을 이분이 맞았잖아요. 4년 동안 창원시장 진짜 역대 가장 잘했다고 평가받던 허성무 그 칼날에 어김없이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그 투표율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언론을 통한 몸싸움이나 여론전은 아주 팽팽한 싸움들로 그 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총선 때보다 더 그 이 힘겨운 싸움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러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총선도 아니고 대선이다 보면은 TK든 PK든 한 표라도 긁어 모으는 게 우리 표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분들이 투표장에 나오긴 바라야 되고 저는 이건 투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최대한 낮은 자세로. 지지자들은 사기가 올라와야 돼. 사기 말고요. 사기가 올라와야 돼. 그래야 으쌰으쌰하고 막 내가 민주당 당원도 되고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서 같이 선거운동 해주거든요. 그 투트랙으로 가야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막 겸손 모드로 가면요. 저쪽이 그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사기를 드높일 필요가 있는데 대신에 상대를 향해서 그 혐오나 경멸의 언어는 쓰지 말자. 그건 제가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존중해주자. 그 옳으신 말씀이고요. 네. 그래서 그 사기를 올려서 열심히 띄워줄 주체 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 여러 조직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조직 속에 그 이제 다 모으면 그걸 팬덤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그런 팬덤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도 팬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죠. 연청이라고 있었고 다 그런 게 있었죠. 그다음에 김영삼은 이제 저쪽으로 가버렸지만 김영삼도 민주산악회라 해서 그런 걸 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사기가 충천한 우리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정말로 자신감을 가지고 주변에 끝없이 이 투표하러 나와라 찍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룹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저희들은 뭐 어디 가나 먼저 인사하고 먼저 숙여서 제발 이번에는 좀 맞습니다. 지지해 주십시오 하고 호소하고 그렇게 해야죠. 자, 국민의힘은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전의를 상실했다고 일단 봐요. 다만 이런 게 있어. 사기가 올라간 진영은요. 투표를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전제가 있거든. 네가 투표하면 이재명 된다 이거고 저쪽에서는 이재명 되겠네. 그러니까 고관 자체가 아니고 굉장히 어쩌다가 관성적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되겠네. 투표장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투트랙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낮에는 탄핵 반대 어렵게 사네요. 밤에는 대선 준비. 나 광고 하나 해야 되는데. 네, 그러세요. 시청자 여러분 내일
오후 2시입니다. 그 국회의원 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전국 다문화위원회 출범식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 양문석이 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요, 걱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장 큰 공간이 대회의실인데, 500석 되죠. 예. 그래서 이 행사를 그릇은 큰 걸 준비했는데 거기를 그래서 못 채우면 못 채우면 또 진짜 몇 시라고요? 2시입니다. 2시. 그래서 좀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좀 참석해 주셔서 이제까지 전혀 다른 포용과 통합입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에 제가 비판하면 안 되는 분들의 포용과 통합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국가 간의 그다음에 포용과 통합,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포용과 통합, 그러한 전혀 다른 포용과 통합의 진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홍보 많이 해봐서 아는데 아직도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거리가 좀 멀어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요, 국회의사당령 내리십시오. 그리고 국회로 가는 길로 나오십시오. 출근은 몇 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면 국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경비가 있건 없건 신경 안 쓰셔도 돼. 왼쪽에 국회의원 회관이 딱 보일 거예요. 국회의원은 들어가서 신분증만 내고 대회의실 행사하러 왔다 그러면 출입증을 줍니다. 거기 딱 들어가셔갖고 조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면 겁나게 큰 회의장 하나, 강당 하나 나오는데 가셔서 양문석 의원도 보시고 새날 보시고 왔다 그러면 양문석 의원이 아는 척 해주겠죠. 예, 다문화 위원장님. 예. 제가 역사 속에 썰렁한 이야기인데 다문화 가정 1호 후손입니다. 그러세요? 김씨, 김혜부 씨. 인도에서 시집 오신 분하고. 내일 꼭 참석해야 될 이유가 있네요. 진짜 그런 행사 가면은 또 양문석 의원이 또 위원장이라고 하시니까 안산이 특히 다문화 가정이 많잖아요. 창원과 안산, 김해. 네. 이제 아주 많죠. 단 지역이 이제 진작 이야기하지. 나한테 웹자본 좀 줘봐요. 있으면. 예. 새날 텔레그램 정부방에 좀 띄우고 막 급하게 좀 무시하셔야지. 안산, 김해, 창원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 계시죠. 자, 양문석 의원이 모시고 온 이 시대 최고의 국회의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허성무 의원은요, 얼굴은 김부겸처럼 생기셨지만 굉장히 겸손하시고 따뜻하시고 인자하시고. 제가 부겸이 형님 좋아합니다. 어려운 대구에 나와서 한 번도 당선도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저 앞에 카메라 보시면서 채널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좀 하실 기회 드릴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와서 인사드렸는데요. 조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 반드시 승리하는 이재명, 우리가 힘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허성무 화이팅! 아자 허성무!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